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C랭귀지로 작성된 스튜던트 프로그램을 C샵으로 변환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C랭귀지를 잘 짜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구조체 잘 이용을 하고 포인터 잘 이용을 하고 다이내믹 로케이션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결국 이제 C랭귀지를 마스터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가, 그래서 그 몰려다니는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몰려다니는 데이터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함수를 고안을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갖다가 고민을 하면서 객체지향 프로그램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걸 해보겠어요. 우리가 전에 이제 스택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죠? 스택을 만들었는데 스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택을 이용해서 뭔가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노이 타워 작성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하노이 타워, 내가 여러분들 코딩한 거 보니까 영 엉망으로 작성했는데 이제 그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노이 타워 프로그래밍 할 때 스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노이 타워 탑 3개 세우는 그거 작동하는 게 다 스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노이 타워 프로그램을 좀 멋지게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하노이 타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스택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일이 이제 자주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아마 자료구조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텐데, 그 자료구조라고 하는 과목에서 메이즈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그 미로찾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짤 때도 스택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스택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번 시간 포함해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분량에 걸쳐 가지고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 이벨리에이터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건데, 요거 설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낼 겁니다. 무슨 과제냐? 스택을 사용해서 유용한 프로그램 만들어보기 과제를 내는데, 특히 미로찾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낼 거예요. 이제 과제 명시하는 거 보고 이제 나중에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지금 시간부터 2~3시간에 걸쳐서 만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을 내가 한번 정하도록 하겠어요.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 이벨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 이벨리에이터. 뭐냐면은 포스트픽스로 이루어진 익스프레션을 이벨리에이션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죠?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오퍼레이터.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산자. 자,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갖다가 오퍼레이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퍼랜드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오퍼랜드는 피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피연산자를 오퍼랜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4, 89 이런 정수, 혹은 12.7 이런 실수, 그 다음에 x 같은 변수, abc 같은 변수, 결국은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수건 변수건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오퍼랜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퍼랜드랑 오퍼레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쭉 이제 명시해 놓은 그런 식,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산술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산술식을 영어로 expression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단어 원래 expression은 표현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죠? 그 표현은 이제 일반 영어에서의 의미고 IT에서는 산술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다가 산술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4 곱하기 79 나누기 12
더하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익스프레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익스프레션 중에 종류가 세 가지 종류의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익스프레션이냐면은 인픽스 노테이션으로 된 익스프레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 노테이션으로 된 익스프레션,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된 익스프레션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E는 뭡니까?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프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전의 이런 뜻이에요. 포스트는 후반부를 얘기합니다. 후를,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오퍼레이터가, 이제 덧셈 기호가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테이션이 나눠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런 거, 27 플러스 78, 이런 거, 가운데다가 오퍼레이터를 적어 놓죠. 그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인픽스 노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렇게 써듯이 플러스 27, 78 이렇게 쓰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퍼레이터를 앞에다 두기 때문에 이거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픽스 노테이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고, 프리픽스 노테이션은 보통 어셈블리 랭귀지 같은, 요거는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 형식인데요. 어셈블리 랭귀지 같은 경우에 프리픽스 노테이션을 이용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더하는데 레지스터 넘버예요. 1번 레지스터에다가 숫자 10을 더해라 라고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마치 써있는 게 덧셈 기호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뒤에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다 라고 해야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랭귀지 경우가 이제 프리픽스 노테이션으로 산소식을 표현하는 경우다. 그 다음에 또 포스트 픽스 노테이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요거 왜 사용을 하냐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게 캘큘레이터를 만들어 줄 때 원래 이렇게 인픽스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어떤 산술식을 어떤 알고리즘을 잘 이용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원래 자료구조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는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사실은 대학교 때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어요. 인픽스 노테이션을 포스트 픽스 노테이션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이걸 계산하기가 무진장 쉽습니다.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픽스 노테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 그걸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이벨리에이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만들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런 형태의 산술식이 있을 때 이런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계산을 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산술식을 이벨리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택이 사용되기 때문에 스택을 사용하는 예로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이제 포스트 픽스 익스프레션으로 들어온 입력입니다. 12하고 여기 한 칸 띈 겁니다. 또 8하고 한 칸 띄고 10하고 한 칸 띄고 오퍼랜드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음수입니다. 음수 있고, 그 다음에 덧셈 오퍼레이터 있고, 또 덧셈 오퍼레이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갖다가 포스트 픽스 노테이션으로 이루어진 익스프레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 사인 처음 만났을 때 얘네를 계산해라는 거죠. 이렇게 8-10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식이 계산이 이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덧셈 기호를 만났을 때 여기서 계산한 결과값이랑 요 마이너스 8이랑 계산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만났을 때 12랑 이거 전체 계산한 결과를 갖다가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계산 상황을 한번 보면은 얘 일단 오퍼랜드니까 그냥 지나가고 얘 지나가고 얘 지나가고 얘를 만나면 이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를 만났을 때 요걸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죠. 8-10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8-10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플러스를 만나게 되면은 이 플러스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2였죠.
요 두 개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8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덧셈 기호를 만나면 또 얘네 두 개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두 개 계산하면은 12 더하기 마이너스 10 하니까 2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이루어진 산수식이 있을 때는 오퍼레이터 개수가 오퍼랜드 개수랑 이제 관계가 되겠죠. 그죠? 오퍼랜드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인 경우에 오퍼레이터는 반드시 그거보다 하나 적어야 됩니다. 여기 3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퍼랜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는 9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수식이 꾸며질 수가 있고 그런 계산을 갖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할 때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입력으로 한 줄 들어오는 내용을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끊어줘야 됩니다. 얘 끊어주고, 얘 끊어주고, 얘 끊어주고, 얘 끊어주고, 얘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끊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입력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은 자 오퍼랜드를 만났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8도 오퍼랜드죠, 그죠? 또 오퍼랜드. 그래서 오퍼랜드 3개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퍼랜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사인이죠, 그죠? 플러스 사인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키를 치면은 산수식이 끝났다. 엔드 오브 데이터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입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입력을 받았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생성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구별하는 과정에서 오퍼랜드일 경우에는 뭡니까? 12다라고 하는 값도 이제 우리가 돌려받아야지 됩니다. 8이라고 하는 값도 알아내야지 되고 이제 10이라는 값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중요한 게 여기 오퍼랜드냐 또 오퍼랜드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구별을 하는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토크나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크나이즈 한다. 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되는 문법이 있으면은 그 문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예를 들어서 12, 8, 10, 마이너스 8 이런 한개 가장 작은 덩어리고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토큰이다 라고 합니다. 토큰. 우리 물리학에서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아톰이죠. 아톰. 그죠? 아톰이 모여서 이제 분자, 몰큘러를 갖다가 이제 그 형성을 하고 이렇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 프로그래밍에서는 아톰이 아니라 토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입력이 들어올 때 이걸 토큰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내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토크나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 처리하는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온 입력을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행위를 갖다가 토크나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런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8이 들어오면은 12가 들어오면은 7이라고 하는 게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777은 뭐냐면은 오퍼랜드가 만나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7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7로 표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잘못 쳤네요. 7로 표현을 하면서 데이터 값 12를 가져와야지 되고 또 7로 오퍼랜드가 만났던 사실을 알아내면서 또 8을 가져오고 7을 또 이용해서 오퍼랜드 만났던 사실을 표현하면서 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3은 내가 마이너스를 만났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거죠. 2는 플러스를 만났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777, 377, 777, 37226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숫자를 갖다가 토큰 ID라고 보통 얘기해요. 토큰 아이덴티파이어다 라고 이제 우리가 IT에서 이제 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종료해야 된다 하는 걸 표현할 때 1,
플러스는 2, 마이너스는 3. 아까 여기 마이너스는 3 하기로 했죠. 그죠? 플러스는 2.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곱셈 기호 만나면 4, 디바이드, 나눗셈 기호 만나면 5, 엔드 오브 데이터 만나면 6, 일반 오퍼랜드 만나면은 7.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표현을 해서 어떤 한 줄의 입력을 갖다가 토크나이즈 하고 난 다음에 결과 값을 이제 토큰 아이디 알아내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이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업무는 뭐냐면 이렇게 입력을 한 줄 받아들여 가지고 토크나이즈를 한 다음에 이렇게 토큰 시퀀스를 갖다가 이렇게 생성해내는 일, 그걸 한 가지로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하는 룰이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계산하는 게. 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받아들이면서 방금 받아들인 입력이 오퍼랜드면은 P연산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스택에다 푸시를 합니다. 일단 이 이밸류에이터를 만들어줄 때 스택을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스택을 하나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오퍼랜드를 만나면 무조건 푸시를 하고, 오퍼레이터를 만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를 팝을 합니다. 스택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내용을 팝을 한 다음에 그걸 계산을 해요. 이 오퍼레이터 맞춰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결과를 갖다가 다시 스택에다 푸시하는 행위를 해주게 되면은 일처리가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데이터의 마지막을 만나게 되면은 스택에 남아있는 마지막 값이 이제 계산 결과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토큰이 기본 단위고, 토크나이즈 한다는 행위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학과에는 과목이 없는데요. 원래 이제 IT 교과목 중에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C 랭귀지라든지 C# 프로그램 짜면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거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들어준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컴파일러를 만들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만드는 그런 교과목도 원래는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런 토크나이즈 하는 행위를 갖다가 렉시칼 어널리시스를 한다. 구문 분석, 렉시칼 분석, 어휘 분석을 한다 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게 지금 설명한 이렇게 뭡니까? 이런 형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한번 그림판으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12, 8, 10, 마이너스 8, 플러스 이런 형태의 입력이 이제 문자 입력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림판에 보듯이 이제 이런 형태의 입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형태의 입력이 한 줄이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줄이 들어왔을 때,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이 한 줄을 이 토큰별로 쪼개야 됩니다. 요거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쪼개고, 요거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쪼개야 돼요. 이렇게 토크나이즈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빈 칸을 기준으로 해서 한 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토큰별로 이렇게 쪼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쪼개는 행위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언제 있었죠? 그렇죠. 그 IO에 대한 설명 맨 마지막을 할 때 입력으로 들어오는 캐릭터, 그 다음에 인티저, 플로팅 넘버, 그 다음에 스트링 들어올 때 한 줄로 읽어드리고 그걸 갖다 쪼개가지고서 파스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티저나 플로팅 값 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죠? 그랬을 때 무슨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까? 스트링에 있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 거 여러분이 기억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스트링에 스플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쪼개는 일을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쪼개고 난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이제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씩. 자, 맨 처음에 얘를 가지고 옵니다. 얘를 딱 가져오는데 얘 가져왔더니 얘가 뭡니까? 얘가 오퍼랜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알고리즘에 오퍼랜드인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오퍼랜드는 무조건 스택에 푸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퍼랜드를 만나게 되면 스택에다 이렇게 푸시를 하면 돼요. 이게 또 그림판의 장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칠판에다 쓰는 것보다 좀 낫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또 8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거 오퍼랜드죠? 오퍼랜드면 또 여기다 쏠라다 하고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 토큰 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정체가? 오퍼랜드죠. 그죠? 오퍼랜드니까 얘도 또 여기다 싹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퍼랜드는 계속 무조건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또 이제 뭘 만났냐면은 다음 토큰을 갖다 알아보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오퍼레이터를 만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스택에서 두 개를 팝을 한 후에 두 개를 팝한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다시 푸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팝을 해야 됩니다. 자, 얘를 팝을 해서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여기다 놔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를 또 팝을 해서 꺼냅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8-10 하면 어떤 값이 나옵니까? 8-10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미리 적어 놨습니다.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쏠라다 집어넣어요. 계산 결과를 이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만납니까? 또 오퍼랜드가 나오죠. 그죠? 오퍼랜드가 나오면은 얘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솔라당 집어넣습니다. 솔라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납니까? 이번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만났어요. 그죠? 플러스를 만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두 개를 팝해서 계산한 다음에 집어넣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꺼내서 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꺼내서 팝을 합니다. 자, 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팝한 게 오퍼레이터의 오른쪽에 있어야지 돼요. 왼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게 마이너스나 나눗셈인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꺼낸 게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8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값이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10 계산된 게 솔라다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또 사라집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넥스트 토큰을 딱 갖고 와봤더니 넥스트 토큰이 플러스더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팝해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또 팝해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2 더하기 마이너스 10을 하니까 2라고 하는 값이 되죠. 그죠? 2라고 하는 값이 돼서 이렇게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계산은 이제 끝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없죠. 그죠? 그래서 get next 토큰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리턴 값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택에 있는 값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얘를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최종 결과 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결과 나오죠. 그죠? 결국은 내가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스택의 역할이 과연 무언가 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또 집어넣죠. 그죠? 여기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은 계산 결과가 뭡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여기 존재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친 거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 스택이 이 괄호를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할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내 홈페이지에서부터 다운받은 강의자로 렉처 06에 program.c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S 파일만 딸랑 있으니까 자, 새 프로젝트 내가 포스트 픽스 이벨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딱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파일이 로드가 되죠. 그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입장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뭡니까? 내가 방금 이제 편집,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편집 기능만 보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컴파일 해봐야 이 파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방금 렉처 6에서 갖고 온 이거 갖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내가 지금 명시한 그림판으로 설명한 그 작업을 갖다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클래스 스택이 사용이 된다 하는 거죠.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컴파일을 시켰습니다. 컨트롤 F5를 탁 눌러가지고 이제 실행시키면은 도수정이 탁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나오냐? Type Postfix Expression. Postfix Expression을 치세요.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1, 2, 3 플러스 이렇게 칩니다. 이거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2 더하기 3을 먼저 할 테고 5가 된 다음에 그 5랑 또 2를 더해가지고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6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제로 했던 거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2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을 직접 직접 작성을 안 할 겁니다. 웬만하면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있는 프로그램을 코드를 설명 위주로 할 텐데 요 경우에는 내가 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히 이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이 포스트픽스 이밸리에이터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렉처 6에 있는 내용을 참조만 하고 이거 그대로 설명을 안 할 거다는 거죠.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오히려 내가 지난번 수업을 했었던 지난주에 수업을 했었던 내용 중에 심플 스택 마지막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 스택의 마지막 버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포스트픽스 노테이션 이밸리에이터를 갖다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 구현 과정을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기대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